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좌우하는 격전지 바로 중국 시장인데요. 한때 이곳에서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전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판매량을 보면 토요타만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판매량 1위, 3위를 굳건히 지켜왔던 폭스바겐, GM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물론 고급 브랜드의 상징인 벤츠와 BMW조차도 중국 시장의 죽음이 연못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과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토요타의 BG3X 성공 요인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주요했다고 분석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토요타의 반전 스토리를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최근 일본 미디어가 토요타의 CTO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심층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요타는 중국 시장에서 19년까지는 닛산이나 혼다에 비해서 판매 규모는 작았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들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이 거센 NEV 공세에 닛산과 혼다가 가장 먼저 흔들린 반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선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판매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중국 전기차 전략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했던 1단계에서는 글로벌 모델인 BG4X를 중국 법규에 맞춰 출시했지만 현지 소비자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어진 2단계에서는 BYD와 공동 개발한 BG3를 선보였지만 이 또한 시장의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저 그런 판매 실적에 그쳤죠. 하지만 드디어 올해 3월에 출시한 BG3X와 5월에 출시한 BG5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얻으면서 토요타는 비로소 진정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가장 큰 핵심적인 배경에는 바로 BYD와의 기술 제휴가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BYD의 애자일 개발 방식과 효율적인 원가 절감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BYD와 기술 협력을 결단한 토요타 악기후 회장의 탁월한 선견지명 그리고 자사의 기술적 열쇠를 솔직하게 인정한 CTO의 용기 있는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토요타의 중국 시장 전기차 전략은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를 세상에 내놓기 전인 2019년 BYD와의 전기차 공동 개발 합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 회장과의 만남에서 악기후 회장은 단순한 사업의 규모나 이윤 증대를 넘어서 서로가 실현하고 싶은 꿈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토요타는 중국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고 싶었고 BYD는 중국 고객에게 정말 좋은 차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공감대가 바로 BTET 즉 BYD 토요타 EV 테크놀로지라는 합작사 설립으로 이어지며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토요타 본사의 많은 엔지니어들은 중역을 포함해서 매년 상하이 연구소를 방문해서 중국 업체들의 신차를 운전하면서 기술력을 샅샅이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는 현대차가 하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토요타 상하이 연구소는 단순히 최신 모델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작년 모델과 올해 모델을 함께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본사 인원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3년 동안 동일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하면서 토요타의 엔지니어들은 중국 업체들이 놀라운 기술 진화 속도를 직접 체감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토요타는 신차 개발 후 2, 3년 뒤에 부분 변경 즉 마이너 체인지를 하고 5, 6년이 지나서야 완전 신차 풀 모델 체인지를 내놓는 계단식 개발 사이클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토요타가 분석한 결과는 중국 업체들은 일단 신차를 출시한 뒤 고객 피드백이 나오면 바로 개선하여 다시 시장의 평가를 받는 에이즐 방식을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 개발에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끊임없이 업데이트와 개선을 반복했고 토요타는 그들이 우직하고 철저한 사이클에 깊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요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은 엄청난 일이었고 리소스가 많이 드는 것으로 어떻게 매니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만든 성장 커브는 공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토요타는 BYD의 성장 속도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수준을 곧 추월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엔진차에서 시작하여 엔진, 배터리 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꾸준히 진화해온 점에도 놀랐습니다. 중국 내 여러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BYD는 토요타의 예상 성장 곡선 대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회사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토요타의 경영층은 BYD와 기술 협력을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판매 대수와 규모에서 엄청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출자와 연구원 구성까지 50대 50으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BG3 개발 협력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요타의 정밀하고 완벽주의적인 개발 문화와 BYD 빠르고 유연한 애자일 문화가 부딪히면서 기술적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방식이 월등하다고 여겼기에 BYD의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토요타가 테슬라와 라브4 전기차 공동 개발할 때 일어났던 모든 문제보다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토요타는 BG3 개발 과정에서 무려 13번이나 설계 변경을 감행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설계 변경은 언더바디 개발을 전면 재시작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의미하지만 시장 경쟁을 위해서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토요타의 개발 방식이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토요타의 CTO는 최전선에 있는 개발자들이 패배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리더의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담당자들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타의 CTO는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회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토요타의 현지 엔지니어 책임자였던 가토 다케오는 BYD의 애자일 방식이 최종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하고 인정했습니다. 토요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BG3X 개발의 완벽한 현지화 전략으로 적용했습니다. 개발 책임자를 중국인으로 임명하고 현지 부품 채용률을 55%까지 높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의 NOA 기술 역시 중국의 모멘타 기술을 탑재하면서 중국 업체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 책임자였던 가토 다케오는 이후 토요타의 EV 생산 조직인 BG 팩토리의 수장이 되었고 현재는 렉서스 중국 전기차 공장 설립을 주도하며 BYD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토요타 내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BYD 협력으로 얻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인재를 내부로 다시 흡수하는 순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문화와 방식에 적용하며 성장한 인재들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토요타의 진정한 강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토요타의 비하인드 개발 스토리는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 전략을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게는 분명 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차는 GM과 폭스바겐은 중국이 샤오펑과 미국이 리비안과 기술 협력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과제들을 극복하며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마시의 이순남이었습니다.